안녕하세요. 박소광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특피계의 계단실과 부속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문항 1번 적으시고 소문항 1번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를 적으시면 되는데 송풍기의 풍량이라고 적겠습니다. 단위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송풍기의 풍량 중요하죠. 송풍기 풍량 어떻게 구하죠? 송풍기의 풍량은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극기량 곱하기 1.15입니다. 1.15는 누기율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누기를 고려했다. 그래서 1.15라고 적은 건데 결국에는 뭐다? 이 누기율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변동이 되면은 우리는 1.15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기율을 뭐 20% 정도를 고려하라 라고 하면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극기량은 무엇인데요? 극기량은 누설량 더하기 보충량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충량까지도 다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온도 조건 20도, 이동계수 0.64, 그럼 우리는 0.827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조건을 한번 해체해 보면 21층 지하 3층,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계단 조건 없네. 자,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좀 조건이 좀 빼앗았지만 이게 피난층은 1층을 얘기하죠. 자, 만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평면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평면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평면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거실이 되며 여기는 부속실이 된다. 여기는 계단실이다. 계단이 짝짝짝짝짝짝짝짝 있겠죠. 그 다음에 문이 하나씩 있다라고 했는데, 부속실에서 계단실, 부속실에서 거실로 향하는 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피난 방향으로 열린다고 하면 피난층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단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문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문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부속실에서 급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외가 되는 것이죠. 내외가 뭐예요? 실외. 모일 때, 외야 닫힐 때. 그럼 이것에 따른 0.6m하고 우리가 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0.01, 0.02가 됐잖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난층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자라고 하면 피난층을 제외한 전층이죠. 피난층을 제외한 전층인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되고 문의 방향만 그려보겠습니다. 문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거실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문의 방향이 요렇게 된다. 이쪽 부속실에서 계단실 쪽으로 열리고 거실에서 부속실 쪽으로 열린다. 그럼 결국에는 내외가 똑같네요. 똑같죠? 외가 되고 내가 되는 것이네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층수를 보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21층 21층까지 있고 지하로는 3층까지 있대. 전체 층수 24개층이죠. 자, 24개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야 되죠. 피난층 1층을 제외한 20층, 자, 20개층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걸 구할 때는 이쪽 면 다 병렬 상태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21층이 있고 여기에 따른 2층까지,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적는 것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층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문의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쭉쭉쭉쭉 똑같죠? 1층인 경우에는 문의 방향이 이렇게 열리죠. 이쪽에는 문의 방향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병렬만 이용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냐? 이 전체 층의 부속실에
다 일정하게 급기를 해주고 있죠. 일정하게 급기. 일정하게 급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개가의 관계가 병렬이 되는 겁니다. 병렬.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판단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병렬이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좁아진 거를 봤을 때 이 1층에 대해서만 봤을 때만이라고 하면 여기에 합쳐진 것이 나올 거고, 병렬로 구해진 이쪽 값이 나올 것이고, 병렬로 구해진 압축된, 이게 압축이 된 값이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결국에는 누설이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기만 여기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극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극히 되는 경우에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직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단실에서 극히하고 있다. 계단실, 부속실, 거실. 계단실에서 극히하고 있으면 이 두 개는 직렬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속실에 한해서 다 극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얘네 두 개는 병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병렬입니다. 아, 다행이다. 병렬은 식이 좀 그나마 간단하죠. 플러스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고 차근차근히 천천히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왼쪽 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부분이냐? 계단실과 부속실 간에 그 전체 층에 대한 누설 틈새 면적을 구해볼게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얘만 지금 부속실에 한해서 지금 얘는 이쪽으로 열리니까 1층은 피난 방향이 이쪽으로 열리니까 우리는 지금 내로 보는 것이야. 내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이고 한 개에 외는 나머지 전층이죠. 나머지 전층은 지금 23개층.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의 크기가 변동이 됐죠. 자, 문의 크기가 변동이 됐으니까 0.01과 0.02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 자, 기준을 잡고 원래 이 둘레가 어떻게 나왔죠? 전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설명했는데 지금 영상은 처음이니까 이걸 기준. 단 승강기인 경우에는 얘가 0.5m이다. 예,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것에 따른 5.0m의 기준이 나왔고,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받겠어? 폭이 1m고 높이가 2m야. 그러면 이 4개의 둘레를 다 더해주면은 지금 6m죠? 곱하기 그 기준의 누설 면적이 원래는 뭐였어? 내인 경우와 외인 경우가 있고 0.01이고 0.02였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나올래? 라고 했을 때 0.011이 나오고 0.021이 나옵니다. 자, 재료가 다 만들어졌죠? 이 재료 필요했습니다. 자, 내입니다. 0.011 더하기 외죠? 0.021 곱하기 23개층 해준 별표층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압축이 돼버린 얘 값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구해야 할 거는 부속실과 거실이다. 거실, 옥내죠, 옥내. 옥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값이네요. 이것에 대한 값. 결국에는 얘도 줄여보자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외가 한 번이고 내가 23개층이네. 왜? 부속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급기하고 있는 층이 부속실이니까 부속실을 향해서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왜? 0.01 곱하기 1 더하기 내는 지금 0.011이죠. 0.011 곱하기 23. 그럼 별표 2개 친 해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압축이 되고 이 부속실에서 급기가 된다고 봤을 때 얘네 두 개는 어떻게 되죠? 병렬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 더해준 값이 뭐가 나오냐? 전체 값이죠. 이제 이 건물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 값이 되는 것이고, 얘는 0.768에 따른 해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풍량 급기량에서 1.15. 자,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걸 구하는 건데 이 과정이 참 좀 거시기 하죠. 아무튼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지금 선풍기 풍량을 구하는 급기량 1.15 곱해줘야 되는데, 급기량에서 누설량과 보충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누설량을 구할 건데, 온도 조건 20도인가요? 맞죠? 20도죠? 이동계에서 0.64인가요? 맞죠? 그럼 0.827에 따른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단위는 로베퍼세크로. 자, 이거 유도하는 공식 전 영상에 있습니다. 전 영상에 이거 유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건이 변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 영상에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0.827 곱하기
0.768 곱하기, 자 여기에 차압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는 유추할 줄 알아야겠죠. 40파스칼, 전 문제에서는 40파스칼이라고 문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40파스칼을 이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40파스칼이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지만 여기는 12.5파스칼이 들어갑니다. 12.5파스칼. 12.5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죠? 화전력 기술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12.5로 하라 그러죠.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했다는 말 없는데요. 일단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이 6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층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5 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2.25 르베퍼 세크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누설량만 구한 겁니다. 자, 2.25 누설량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누설 2.25 르베퍼 세크. 근데 우리는 보충량도 알아야 되는데 보충량 구하는 공식 있죠? 0.6에 따른 이것이죠. 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K값은 뭐죠? 20계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두 개죠. 20계층 이하인 경우에는 한 개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초점이.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 화전적 기술 기준에 탭에서 봤죠? 탭 시험. 성능 시험에서 봤습니다. 방연 풍속을 측정할 때 20계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문을 오픈시켜라. 두 개의 문을 오픈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또 한 개의 문을 오픈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20계층 이하인 경우에는 한 개의 문을 오픈시켜 놓고 방연 풍속을 측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방연 풍속은 뭐예요? 이 방연 풍속 뭔데? 방연 풍속이 뭐길래 두 개의 문을 열고 하나의 문을 열어? 쉽게 얘기하면은 방연, 막을 방의 연기연이죠. 그러니까 연기 유입을 막는 겁니다. 연기 유입을 막아. 왜 막지? 피난을 위해서 문이 오픈이 됐을 때, 피난을 위해서 문이 오픈이 됐을 때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그래서 방연 풍속이 나오는 것이죠. 문이 열렸을 때 작동하겠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차압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방연 풍속, 그럼 이 방연 풍속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방연 풍속에 관한 식이 있죠. 만약에 이제 계단실만 하거나 또 일단 지금은 부속실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시 다 처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방연 풍속.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하거나 계단실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연 풍속이 0.5m/s 이상이 되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됐습니다. 이제 부속실만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옥내가 거실인 경우가 있고 옥내가 복도 및 통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넓은 공간이니까 0.7m/s 이상을 유지하라. 옥내 통로인 경우에는 0.5m/s 이상을 유지하라. 거실인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 내화 시간이 30분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은 좋죠. 뭐 못해도 이거라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죠. 아무튼 방향풍속은 어떤 의미인지, 방향풍속의 수치는 요만큼인 거. 우리가 근데 지금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은 0.7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 A는 뭐죠? 우리가 지금 문을 열었을 때 문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방향풍속이 더 나와야죠. 문의 크기가 요만하면 방향풍속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3개 정도 나와야 방향풍속이 적당하겠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A값은 문의 크기입니다. 문의 크기예요. 그럼 지금은 봤을 때 이거 그냥 2의 배예요? 2의 배예요? 근데 만약 변동이 안 됐다라고 하면 2 곱하기 0.8이겠죠? 그럼 1.6 해배겠죠? 변동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변동이 됐으니까 2A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2A가 문의 크기구나. 그럼 보충량 구해주세요. 보충량입니다. 자, 20계층 초과하죠. 그러면 2가 들어가는 것이고 0.6에 2고
곱하기 0.7m/s이고 끝났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에 따른 답이 별표친 루베퍼세크가 나오는데 계산 결과 4.67입니다. 4.67. 우리가 방금 구했던 누설량 여기 있네요. 이 꼭대기층에 있었네. 2.25고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식이 아주 간결하게 나오겠죠. 이걸 다 알았다는 가정하에는 식이 간결하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충량은 4.6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5 더하기 4.67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2에 8에 9에 7, 8, 8.92의 루베퍼세크가 되는 것이네요. 다시 우리가 지금 6.9이네. 6.92. 몇 팔이 나왔죠? 6.9이네요. 6.9. 그렇죠. 6.9이죠. 여기도 끊겨갖고 6.9입니다. 6.92.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구한 거는 급기량이죠. 급기량.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앞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송풍기의 능력은 급기량 곱하기 1.15죠. 1.15는 뭐였냐? 누기율을 고려한 것이다. 급기량 나왔죠? 6.9이죠. 6.9 곱하기 1.15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친 루베퍼 세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이 소문항 1번 답이 되면서 답 끝 적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2번입니다. 자, 급기 덕트에 대해서 얘기하시오. 급기 덕트의 풍도 단면적을 구하시오. 이번에 급기 덕트 내에 이루어지는 풍속 규정됐죠? 몇으로 규정됐죠? 신설됐습니다. 15m/s로 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송풍기의 풍량, 소문항 1번에 대한 답이 7.96에 따른 루베퍼세크였다고 하면 결국에는 급기 덕트의 단면적은 이것이죠. 그래서 15m/s 7.96 루베퍼세크가 되면서 별표친 해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소문항 2번에 대한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바로 이어서 3번. 자, 한계층에 설치되는 급기구의 단면적을 구하시오. 급기구의 풍속은 5m/s이다. 자, 한계층의 급기량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점점 쪼개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계층에 떨어지는 급기량은 어떻게 구하냐? 누설량에 따른 보충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 20계층을 초과하니까 2개고요. 얘는 전층입니다. 그러니까 가압시켜주는 전층. 근데 우리가 부속실 전층에다가 우리는 지금 가압을 해주고 있죠. 급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규모가 24계층이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누설량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 2.25였네요. 2.25, 24 더하기 2분의 20계층을 초과하니까 보충량은 4.67. 그럼 이것에 따른 별표친 루베퍼 세크가 나오게 되면 얘는 한계층에 가해지는 급기량인데, 우리는 이제 한계층에 설치된 급기량을 급기를 공급해주는 급기구의 크기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A가 되죠. 우리가 지금 면적이 궁금하니까. 얘는 결국에는 또 Q에 따른 V가 되는 것이죠. 근데 Q가 한계층에 떨어지는 급기량이 별표친 루베퍼세크가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5m/s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 만약에 여기에 개구율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별표 2개친 해배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서문항 3번에 대한 답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동력이에요, 동력. 자, 동력에 대한 얘기는 누누이 우리가 지금 유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P, 얘는 와트이고, 얘는 PT에 곱하기 Q이고, 배기 곱하기 효율의 여유율이다. 얘는 대신에 단위가 킬로와트이다. 대신 이것은 밀리미터 아쿠아이고, 얘는 루베퍼 세크이다. 단위 조심.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궁금한 거는 PT죠. PT. 전압이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마찰저항 나와 있네요. 근데 미터퍼네요. 급기 덕트의 길이 120m죠. 자, 120m 곱하기 0.5mm 아쿠아의 미터가 되는 것이고, 미터 없어집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답은 60mm 아쿠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40파스칼 이상을 유지할 것이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을 유지할 것이냐. 우리 이것에 대한 분도 고려를 해줘야죠. 아, 여기 다시 40파스칼, 12.5파스칼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했고 6층 이상이니까 이 12.5파스칼에 대한 것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고려. 그러면은 이 시기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101325 파스칼, 그다음에 10332 밀리미터 아쿠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1.27의 밀리미터 아쿠아가 나옵니다. 자, 나왔네. PT. Q는 뭐죠? 송풍기죠. 송풍기. 송풍기 몇이었죠? 7.96 로베퍼세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올 수 있겠네요. 1.27 곱하기 7.96 102 곱하기 효율 몇이죠? 0.7. 0.7이고 지금 뭐 전달계수나 여유율 주어지지 않았고, 그럼 이것에 따른 답을 구하면서 6.83kW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동력이 되죠. 급기 송풍기의 동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83kW가 나오고 답을 적으시면서 소문항 4번에 대한 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5번입니다. 5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배출입니다. 배출에 대한, 일단 자연 배출 적겠습니다. 배출을 왜 해줘요? 급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배출을 왜 해주죠? 이거는 유익 공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과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뭐라고요? 이 배출을 왜 해? 기껏 급기 그렇게 했는데 배기를 왜 해? 배출을 왜 해? 과압. 그러니까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배출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유익 공기 배출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압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배출의 의미가 연기 배출 아니에요? 연기 배출은 아닙니다. 연기 배출은 제연설비, 거실에 있는 제연설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제연설비도 급기도 하고 배기도 하지만 또 문을 열 때 그런 과압 또는 방연풍속, 일정 차압,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문을 여는 힘 110N 이하, 뭐 아무튼 이런 규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자잘자잘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이유는 연기 배출이 아니고 뭐다? 과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거 이유 중요합니다. 방연풍속은 뭐라고 했죠? 연기 유입되는 걸 막는 것이고, 얘는 연기 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급기가 너무 많이 돼서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됐던 공기들을 다시 배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출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볼 때도 이제 급기 나오다가 갑자기 배출이 나왔다. 그럼 배출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면 조금 혼동할 리는 줄어들겠죠. 자연 배출에 대한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직 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1.2배를 해줘라. 여기를 더 뭐 주란 뜻이겠죠. 자, 이거 보면 의미를 보시면 아시겠죠. 2m/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자연 배출이 뭐죠? 굴뚝효과 이용하는 것이죠. 굴뚝효과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 굴뚝효과를 이용했을 때 2m/s로 바람이 빠져나가더라. 보통 2m/s로 바람이 빠져나가더라. 굴뚝효과를 이용했을 때. 결국 이것이 자연 배출인 것이고, 그래서 2m/s라는 이 공식이 나온 거죠.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단위도 m/s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Q는 A 곱하기 그 속도인데, 이 A도 출입문의 크기고 얘는 방향풍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구했죠? 2의 배죠? 왜냐 2 곱하기 1이니까 우리가 지금 변동을 줬으니까. 자, 방향풍속 몇이죠? 옥내가 거실이라고 했으니까 0.7m/s죠? 자, 그러면은 지금 1.4가 나오네요. Q가 지금 나왔어. 근데 2m/s가 여기 들어갈 거야. 어차피 2 없어졌네. 어차피 2가 없어질 거야. 그러면 결국에 너는 0.7이 나오겠구나. 0.7 나오죠. 0.7 해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곱하기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로 초과하니까 구멍을 더 넓혀라. 1.2배만큼 100m로 초과하고 있으니까 0.7 곱하기 1.2가 되면서 얘는 0.84가 됩니다. 0.84. 근데 우리가 수배제 수작이라고 외웠죠.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구에 따른 배출, 제한 설비에 따른 배출인데, 자연 배출, 그러니까 수직 풍도에서 지금 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 배출, 기계 배출입니다. 기계 배출인 경우에는 뭐 옥상이나 이런 곳에 유입 공기 배출용 송풍기, 뭐 별도의 뭐 풍도 이런 걸 설치하고 기계 배출하는 것이고, 자연 풍도는 굴뚝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배출 형식을 이용할 때 결국에는 이 수직 풍도를 이용할 때, 이 수직 풍도를 이용할 때는 K 값을 따져줘야 돼. 이 K 값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였죠? 자, 20계층을 초가 아니야. 20계층 이하이냐? 두 개 한 개 되죠. 두 개 한 개 됩니다. 근데 20계층을 지금 초과하니까 이를 곱해줘야죠. 얘에다가 0.84에다가 곱해주면 뭐가 나오죠? 1.6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68이 되면서 소문항 5번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소문항 6번 기계 배출입니다. 근데 기계 배출도 결국에는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K 값을 마지막엔 고려를 해줘야 되고, 곱하기 2배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 지금 A는 Q에 따른 V다 곱하기 K이다. 근데 이 V가 지금 기계 배출이기 때문에 15m/s이다. 그러니까 기계 배출이기 때문에 더 속도가 더 빠르게 배출될 수 있다. 풍도를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뭐였죠? 1.4였죠? 곱하기 K 값 2배 해주면서 지금 0.18 나왔네요. 0.18 해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K값 2배 해주는 거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왜? 수직 풍도를 이용하는 자연 배출, 기계 배출만 우리는 따지고 있으니까. 이 밑에 거는 수직 풍도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곱하기 2배 K 값을 고려할 필요는 이 다음부터는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서 7번입니다. 배출구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죠? 옥내와 면하는 벽체에 5개와 면하도록 면하게 설치한다. 옥내와 면하는 벽체에 5개와 면하게 설치한다. 그냥 벽에다 설치하는 거구나. 근데 자연 배출보다는 더 속도가 더 빠른가? 빠르다고 얘네들은 공식에서 얘기하고 있죠. 2.5m/s입니다. 2가 아니고. 그리고 수직 풍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K값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1 곱하기 0.7, 이거는 위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5가 되면서 0.56 해배가 되겠습니다. K값 고려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 바로 이어서 8번. 자, 거실 제한 설비입니다. 거실 제한 설비의 풍량을 구하시오. 거실 제한 설비 풍량? 이거네? 맞죠? 자, 이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2 곱하기 1이죠. 문의 크기. 방향풍속 0.7이죠. 맞죠? 그럼 이것에 따른 건 1.4구나. 수직풍도 이용 안 하니까 K값 고려 안 하고 1.4 루베퍼세크,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왜? 이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예요, 얘는? 거실 제한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에 제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필계 그 계단실 부속실에 대한 제한 설비가 아니고 거실에 제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플러스 이 제한 설비의 배출량, 설계된 이 배출량에 합산시켜서 우리가 지금 배출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실 제한 설비에 의해서 배출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과압이 방지가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중문항 2번까지 특히 계단실 부속실에 대한 제한 설비 살펴봤고요. 아무튼 숨겨진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혼동되지 않으면 기준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 이제 슬슬 막바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연결성숙한 설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단 뭐 별다른 설비에 대한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유도 공식에 대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문제를 만들기를 원한다 하면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방 설비에 대한 한 사이클을 돌려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일단 제한 설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